오늘은 막 요거에 요거를 먹고 피자는 얘랑 얘랑 같이 조합해서 먹고 계속 막 하루 종일 먹는 얘기만 하는 거야. 오빠 그만 좀 맛있게 먹어. 아 제발 그만 좀 맛있게 먹어. 이래. 우리 집에 작은 미스테리가 생겼어. 뭐 작은 미스테리 저거 무슨 말이야. 아침에 내가 다 깼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영유영 여행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속닥속닥 풀어보는 피렌체에서 생긴 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피렌체에서부터 저희가 또 로드트립을 했잖아요. 토스카나 로드트립, 로마까지 이렇게 묶어서 비하인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파리에서 생긴 일을 먼저 했었는데 그 영상이 올라가고 아주 얼음장 같은 반응을 사실 예상하고 그냥 올린 거거든요.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찍어 놓고도 사실 올릴지 말지를 이게 고민했어요. 생각보다는 미온수 느낌이어가지고 한 번 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의외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많았다고는 감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았다. 네. 그래서 1회 더 연장됐고요. 피렌체 도착한 것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면 트램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숙소까지. 숙소까지 가는 길에 그 풍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피렌체가 작다 보니까 사실 공항에 도착하면 이미 피렌체이긴 해요. 한 40분 걸렸나? 대중교통으로? 차 타고 가면 20분 거리니까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그 풍경이 조금 조금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좀 낙후된 느낌? 피렌체는 되게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제 기억 속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 미의 도시 이렇게 각인이 돼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어. 불안한 상태로 일단 갔죠. 이 풍경을 보면서 한 달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숙소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밥 먹고 산책할 겸 나왔는데 이게 웬걸 다시 제가 아는 두오모가 나오긴 했어요. 두오모가 보이는 그 부분이 사실 내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피렌체였던 것 같아.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그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되게 넓진 않더라고요. 두오모 기준으로 반경 한 1km? 최대 1.5km 정도? 걸어서 한 20분 거리. 그 안쪽으로는 우리가 아는 피렌체고 그 밖은 진짜 완전 그냥 주거타운인데 건물이 예쁘진 않았어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바로 외식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외식이 또 이제 달랐다 확실히. 파리에 있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그때 까르보나라랑 라구 파스타 먹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근데 까르보나라도 일반적인 까르보나라는 아니었고 식당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약간 재해석한 까르보나라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산책하러 가면 바로 두오모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이게 이탈리아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한 달 있었으니까 숙소 얘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숙소가 사실 고를 때도 옵션이 많이 없긴 했어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숙소가 다 이미 나간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비싸고 괜찮은 데랑 엄청 싸고 안 좋은 데랑 그런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도 절충을 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도 살짝 올려서 갔는데도 엄청 마음에 드는 숙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 위치가 진짜 좋았던 게 바로 앞에 트램 있고 두오모까지 걸어서 10분 거리, 완전 중심부에 있는 숙소긴 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엄청 좋으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 중심 많이 놀러 다니고 산책하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를 한 건데, 저희가 3월에 피렌체에 있었는데 딱 갔을 때 파리보다 훨씬 따뜻했거든요. 그냥 맞아. 바깥 날씨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엄청 옛날 건물이에요.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너무 추운 거야. 일단 창문 사시가 19세기 건 아니긴 한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건물만큼 오래됐어. 그런 샤시를 쓸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지나가다 보면은 낡은 초록색깔 그런 유럽 창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였거든요. 다 떨어지고 바깥 창문은 쓰지를 못해. 왜냐면 제가 만지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안에 있는 창문만 여닫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고정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였어요. 요즘 샤시가 아니라 그냥 나무 옛날 창틀이야. 거. 옛날 거에 옛날 거. 한국에서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았어. 왜냐하면 밀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난 충격이었거든 사실. 이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온수를 떠서 쌀라고 하는데 수압이 진짜 찔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수압 약하면 진짜 샤워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또
뜨거운 물도 나왔다가 끊어졌다 이래요. 그 리뷰를 읽어보니까 이 집이 원래 그런 집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안 좋은 걸 쓰고 좀 낡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보일러를 그걸 어떻게 해야 진짜 최적의 온도로 계속 미세 조정하면서 맞춰서 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잘 쓰긴 했는데 그게 잘 쓴 게 그냥 저희가 적응해서 잘 쓴 거지. 그냥 참은 거야. 샤워도 그래서 진짜 빨리 해야 되고 그냥 깨끗하게 씻는 느낌이 안 나는 느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피렌체 수질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필터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보통 유럽 국가들이나 제가 사실 한국 외의 국가들은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한 3일이면 좀 노래져요. 주황빛 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달 내내 깨끗했어. 그냥 계속 쓰고 싶던데 여기 와서도.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 꼈나 싶어가지고 다시 빼서 껴보고 했거든요. 아니 배관도 그럼 갈았었나 봐, 배관을. 배관만 갈았나 봐. 왜냐면 설명에 리모델링 했다고 돼 있었거든요. 배관 리모델링 했나 보다. 배관만 했나 봐. 수질은 좋은데 화장실은 진짜 역대 최악인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온수가 30초 나오고 찬물 진짜 얼음장이 그런 물이 한 5분 동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저는 머리는 그냥 찬물로 감았어요. 너무 그 기다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집이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바깥보다 추워요. 사실 한낮에는 밖에 나가 있는 게 따뜻해. 햇빛 받는 게 따뜻할 정도로 추웠는데 라디에이터도 여기가 고정이더라고요. 저희 중앙난방이라서 건드릴 수가 없대요. 그거를 물어봤었는데 근데 나올 때는 따뜻한데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짧고 밤이 춥잖아요. 새벽이 춥잖아. 근데 그 라디에이터가 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인가 나오고 그리고 아침 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때가 진짜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하루 자니까 바로 감기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마존에서 그때 그 물주머니랑 포터블 히터 조그만한 거 구매해가지고 그거 틀고 근데 사실 히터는 그냥 발 이렇게 살짝 따뜻하게만 되고 엄청 방이 훈훈해지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근데 물주머니가 진짜 잘 썼어. 물주머니를. 효자야 효자. 원래 남편은 추위를 거의 안 타서 물주머니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고 자니까 오더니 이걸 뺏어가는 거야. 같이 써야 된다고. 나도 좀 같이. 우리 이거 혼자 안고 자면 안 되고 여기다 같이 가운데다 놓으라고. 이게 살 때맘이랑 다르대. 살 때는 너 거야 이랬는데. 살 때는 아내가 감기 걸린 게 진짜 저는 솔직히 복장이 터졌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호스트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조용히 샀어요. 근데 나도 그게 필요한 거야. 갑자기 쓱 가져가더니 같이 놔 이러면 같이 써.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잘 썼어요. 그거 없었으면 저희 컨디션 진짜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계속 콧물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거 있어서 그래도 잘 썼고. 저는 사실 집 앞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24시간? 그거를 샤워만을 위해서라도 다니려고? 등록을 할까? 그냥 거의 목욕탕처럼. 나 혼자 살자.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온수도 잘 안 되지, 난방도 잘 안 되지. 근데 와이파이도 진짜 느린 거예요. 근데 남편은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도 끊기면 안 되고 그리고 저도 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그게 느리면은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원래 10분이면 올릴 걸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올리고 이러면은 저희가 와이파이 어딘지 찾아보는데 와이파이 그게 없어. 없는 거야. 없어. 이 와이파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보니까 여기가 숙소를 2개를 운영하는데 밑에 와이파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층과 같이 쓰는 거야. 당연히 저희는 느리지.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어요. 와이파이가 너무 느린데 이거 혹시 밑에 걸 쓰는 거냐 우리가. 여기엔 와이파이가 없는 거냐. 근데 그렇대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맞아 이러더라고요. 너무 느리다고 그 속도 측정한 거를 캡처해서 보내줬거든요. 알겠다고 하고서는 체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밑에 층인 거를 저희가 알아낸 이유가 어떻게 알아냈냐면 계단으로 나가면 빨라지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밖에서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 열받는 게 되게 빠른 와이파이였어요. 한국 수준으로 빠른 와이파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의 훔쳐 쓰듯이 쓰니까 느린 거지. 근데 그 호스트가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문자로 띡 와가지고 아 내가 너네 집 문 앞에서 체크해봤는데 빨라 하면서 캡처한 걸 자기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빠르지 바뀌는데 거긴 더 가까운 곳인데 그렇지. 거기는 원래 더 빠르다. 그냥 집에 자주 있으니까 집에 와서 언제든지 연락 달라. 같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진짜 호스트는 아빠고 실무 담당자는 딸이에요. 맞아, 딸이 맞아.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걸 다 하더라고요. 뭐 갖다 주고 할 게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익스텐더를 받았어. 신호가 없다가 생겼어요. 그 정도고 사실 익스텐더는 메인 인터넷의 속도를 반 갈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를 수는 없어.
그래도 사실 저희한테 주어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였죠 뭐. 그쵸, 뭐 그때 가서 뭐 설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거의 와이파이를 안 썼어요 저는. 사실 저는 데이터는 무제한에 쓰고 있어서 핸드폰은 그냥 와이파이 안 쓰고 컴퓨터 할 때만 좀 쓰고 그랬었는데 침대에서 쓰면 안 터져. 아예 끊겨. 맞아. 그 현관문 앞에서 재면 빠르잖아요. 그 근처는 되는데 거실로 들어오거나 침실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어찌어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보통은 호스트들이 막 왓츠앱 같은 거 쓰거든요. 게스트들도 답장을 늦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에어비앤비 메신저를 써야 됩니다. 맞아.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끝끝내 해결이 안 됐다 이러면 환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돼요. 에어비앤비에. 그래서 저도 계속 왓츠앱으로 잘 하다가 갑자기 에어비앤비 메신저로 하니까 그러면 호스트가 아는 것 같아. 그 그냥, 의도를. 그래서 되게 해결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뭐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그냥 잘 있었고 위치가 엄청 좋다 보니까 뭐 괜찮은 스팟들은 다 가깝고 도보권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지내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점심 먹고 혈당 내리러 산책하잖아요. 그러면 10분 걸어가면 바로 도우모야. 진짜 너무 좋았어. 숙소는 그 정도고 이탈리아는 사실 미식의 도시잖아요. 프랑스도 미식의 나라이긴 한데 이탈리아도 그 세계 3대 중에 들어가나? 프랑스, 이탈리아인가? 나 자체적으로는 뭐 3대야. 아무튼. 프랑스도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사실 저는 그리고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피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근데 남편은 제일 좋아하는 면 요리 파스타고 제일 좋아하는 빵 피자거든요. 이탈리아 사람 아닌가 몰라. 맞아. 본적으로. 전생에 파스타 중에서도 까르보나라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까르보나라가 약간 하위이긴 하거든요. 저는 오일, 막 토마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 프랑스에서도 새벽에 아침부터 이동하느라 되게 힘들고 막 숙소도 막 춥고 막 컨디션 안 좋아지면 저는 속에 막 입병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거의 졸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늘은 막 요거에 요걸 먹고 내일 막 피자는 얘랑 같이 조합해서 먹고 막 계속 막 하루 종일 먹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내리자마자 첫날부터 아니 아직 동네 파악도 안 됐는데 여기에선 이걸 먹어야 되고 제가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오빠 그만 좀 맛있게 먹어. 아 제발 그만 좀 맛있게 먹어 이래서 아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나도 모르게 이거 만들어서 이거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계속 좀 지친 거야 그 말 듣는 거에. 그 정도로 진짜 남편이 흥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맛있는 게 많았어요. 일단 파스타 무조건 맛있고 파스타도 면 종류가 막 수백 개고 생면도 있고 뭐 뇨끼도 있고 라자냐도 있고 소스도 되게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 쓰는 재료도 다르고 또 피자도 막 화덕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쫄깃한 것도 있고 바삭한 것도 있고 뭐 샌드위치도 또 다르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이거 너무 신이 난 거지. 근데 저는 그쵸. 그걸 못 따라간 거죠. 그쵸. 마치 그 뭐라죠?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이 유니버셜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유니버셜인가 여기가. 저는 그냥 일반인 먹을. 먹을.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먹었던 것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거 꼽자면 일단 그 샌드위치는 진짜 유명하니까. 알 안티코 비아나온가? 거기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거기는 진짜 맛있더라 근데. 거기는 진짜 맛있어요. 관광객들도 많기도 하고 피렌체 사람들도 진짜 많이 오고 특히 학생들이 점심으로 그걸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곱창버거랑 람프레도또. 또 뭐지? 하나? 모르겠다. 통돼지. 근데 그 느낌이 약간 차가운 냉제육 같은 느낌이거든요. 냉수육? 그런 거를 빵 사이에 껴서 먹는 버거인데 사실 저는 람프레도또는 그저 그랬어요. 그냥 엄청 맛있진 않은데 그냥 뭐 이런 맛도 있구나 하고 먹어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포르케타도 맛은 있었어요. 그거는 고기 자체가 진짜 맛있더라. 맞아. 차가운데 그 감칠맛이 약간 짭짤하게 올라오는. 근데 또 빵이랑 같이 밥이랑 먹듯이. 그 다음에 피자는 사실 다 맛있는데 동네에 그냥 피자집도 맛있고 근데 역시 맛집이 맛있었다. 힘의 구스타 차이가 피자. 있다. 구스타 피자라고 화덕 피자 유명한 집이 있는데 주말에 가면 웨이팅이 꽤 있어요. 관광객도 많아지고 현지인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꽤 있는데 근데 기다릴 만한 가치는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혹시 날씨가 좋으면은 그냥 테이크아웃 줄은 좀 짧거든요. 테이크아웃 줄 서서 날씨 좋을 때는 어디 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근데 바로 먹어야 돼요. 그 쫄깃함을 제대로 느끼려면 테이크아웃 해서 그 앞에서 바로 먹던가 한 조각 먹고 가야 돼. 아니면은 식당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죠.
그치. 그리고 피렌체 피자들이 싼 게 좋아. 가격이 진짜 괜찮아요. 10유로 미만인 것들도 맞아. 꽤 있고 기본 피자들은 마르게리따랑 마리나라는 한 7, 8유로 정도면 먹거든요. 근데 보통 1인 피자긴 해요, 그게. 1인 피자인데 여자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한 1.5인분? 그래서 그거 하나에서 컵라면 이렇게 먹어. 최애 조합. 그 다음에 젤라또. 젤라또는 진짜 저점이 엄청 높아요. 사실. 근데 고점도 좀 낮아. 고점도 더- 그치. 그냥 맛있는 게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느낌? 뭐 유명한 데도 가보고 그냥 동네 맛집도 가보고 가봤는데 다 괜찮았다. 가격은 거의 얼마였지? 한 마땅 2유로? 스쿱당. 마땅은 아니고 스쿱당 한 2, 3유로 정도 하는데 2유로 이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2유로 언더는 잘 없고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 2스쿱 먹으면 조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의외로 진짜 유명한 건 티본인데 티본은 사실 맛있긴 한데 피렌체에서 먹은 거 중에 막 꼽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거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그냥 스테이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탈리아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고기들이 마블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다 살코기라 레어로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레어 고기의 맛을 알아버렸어. 눈 떠버렸잖아. 저는 레어 잘 안 먹는데 그 살코기만 있는 거는 레어로 먹어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진짜 회? 참치회? 약간?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런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는 거예요. 진짜 생고기 느낌이 아니라. 근데 그게 레어도 잘해야겠지. 그치. 그 막 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레어가 아니더라고요. 또 어떻게 했나 몰라. 티본이 아니어도 그냥 소고기 레어 스테이크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4인부터는 티본 먹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때 둘이서 티본 먹으니까 진짜 빡세긴 했어요. 한동안 소고기 생각 안 났어. 한동안 고기 안 먹었어요, 진짜. 근데 또 거기가 파스타도 같이 먹고 이러면 맛있으니까 4명이서 먹어야 딱 좋다. 티본 시키고 파스타도 좀 시키고. 그치. 그래도 경험을 해야 되니까 통으로 하나 시켜 먹어봤고 재미는 있었습니다. 진짜. 맛은 있었어. 후회는 안 되는데 피렌체 아침 식사. 피렌체는 아니고 이탈리아의 아침. 이탈리아는 아침을 달게 먹는데요. 아침으로 보통 먹는 게 꼬르케따? 코르네토. 아침으로 꼬르네토라고 크루아상처럼 생긴데 크루아상은 아닌 그런 빵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은 것도 먹기도 하고 슈 넣고 뭐 피스타치오 크림 넣고 잼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달달한 빵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랑 뭐 카푸치노. 카푸치노 먹던가 아니면 그 뭐지 생크림 들어간 거 마리또쪼에다가 뭐 카푸치노 동그란 빵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먹은 거 뭐지? 도넛 같은 거. 그게 쫀득한 도넛인데 약간 노티드처럼 폭신폭신 쫀득쫀득해요. 근데 그 안에 또 크림 들어가 있고 그거랑 또 카푸치노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아침으로 그렇게 사 먹을 수는 있다고 봐. 매일 외식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아침 집밥. 근데 뭐가 나오냐면 저거 한번 갖고 와보죠. 보여드릴까요? 저희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이런 먹어요? 거 먹어. 이게 아침 식사를 이 쿠키 이런 쿠키랑 뭐 아니면 빵 있잖아요. 조만한 거. 그냥 그 우리가 칠러. 생각하는 마트빵. 그런 게 아침 식사 코너예요. 사실 그렇게 먹으면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치. 특히나 우리한테는 더 안 좋지.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스몰체장. 스몰체장. 그래서 단 거를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다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 이탈리아 아저씨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받았어요. 칼로리 너무 많고 단백질 하나도 없고 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알아. 아니야. 그냥 먹는 아니, 거야. 하면서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알고도 그냥 먹는다.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만 단 걸 먹는데요. 그리고 간식으로도 그냥 짭짤한 빵 먹고 그냥 그게 하루의 총량인 거야. 설탕에. 사실 음식에도 설탕은 안 들어가니까 이탈리아는. 그치. 뭐 티라미수도 그렇게 자주 먹는 디저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티라미수도 가끔 먹는다 하더라고요. 우리 맨날 먹었는데. 무슨 일 있을 때 먹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라가는 거야. 그치. 맛있는 거. 어. 그래서 그것도 조금 특이했어요. 난 근데 좋더라. 제 겐치로는 좋습니다. 그쵸, 좋은데 그게 오빠 몸엔 안 좋겠지. 살찌고 뭐 혈당 오르고 저희가 또 외식만 한 건 아니니까 장도 많이 보고 이랬거든요. 사실 해먹은 게 훨씬 많아요. 새로 눈 뜬 게 이탈리아 식재료들 이런 것도 사실 한국에도 아마 요새는 다 있을 것 같아. 근데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좋고 싸지. 좋고 싸니까 눈이 돌아버려. 저는 이제 치즈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선 진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페코리노나 뭐 파마자노 레지아노 이런 거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슈퍼가도 있고 시장가도 있고 뭐 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시차
아, 살시차가 진짜 새로운 별. 살시차가 이탈리아 소세지처럼 생긴 그런 고기인데 그거를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보통 소세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갈라서 약간 다진 육처럼 돼 있어요. 꺼내면은 그걸 이렇게 볶아서 뭐 파스타 해 먹고 피자 해 먹고 하는 건데 진짜 맛있다. 그게 좋았다. 한식 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김밥 재료에도 넣고 저희는. 살짝 간이 돼 있어서 짭짤하긴 한데 맞춰서 간을 바꾸면 됩니다. 맞아. 볶음밥도 해 먹고 아주 만능이었어요. 괜찮더라고요. 장은 거의 그 마트가 뭐였지? 에셀룽가랑 꼬나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에셀룽가를 많이 갔습니다. 에셀룽가가 북쪽에 있는 마트래요. 그래서 거의 피렌체까지만 있다고 하는데 에셀룽가가 조금 커, 대체적으로. 약간 이마트 포지션? 깔끔하고 좀 대중적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또 막 카드 있으면 할인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15유로인데 있으면 뭐 10유로래. 15유로에도 살려고 했지만 10유로인데 15유로에 나만 사는 거면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그 진짜 나만 더 내거든. 진짜 나만. 아, 그 카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려고 갔는데 뭐 그 카드 만드는 또 이렇게 카운터 같은 데 키오스크 같은 게.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뭐 어플로 만들면 된대요. 근데 거기 왜 계신 거야, 그럼? 그 안내를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아, 네 하고서는 어플로 깔아봤는데 그게 이탈리아 뭐 텍스 코드 이런 걸 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도 만들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할인을 못 받는다. 그냥 진짜 회원 번호만 나와요. 적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할인은 못 받고 샀습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거 오히려 안 사. 억울해서 그냥 안 사. 나만 이 가격에 산다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코나드는 그냥 약간 롯데마트 느낌? 조금 그러니까 더 소규모. 접근성이 더 좋고 조금 더 작고 롯데 슈퍼 같은 느낌. 맞아, 롯데 슈퍼. 그래서 코나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긴 해요. 왜냐면은 곳곳에 있어서 코나드 뭐 익스프레스도 있고 시티도 있고 크기별로 조금씩 이름이 다르거든요. 네, 그치. 나쁘지 않다. 오늘 먹을 모짜렐라가 떨어졌다? 그럼 코나드 가는 거고, 일주일치 뭔가 장을 계획해서 보고 싶다? 그럼 에셀룽가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가끔 갔거든요. 재래시장도 진짜 확실히 활기차고 음식도 더 맛있고 그렇더라고. 치즈랑 고기는 시장에서 사도 괜찮은 게 훨씬 싸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여행 오셔서 요리할 일 있으시면은 근처 재래시장 가셔서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소스류 같은 거 거기서 뭐 살 거 사셔도 되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올리브를 시장에서 사셔라. 그게 진짜 맛있어, 그치? 달라. 수제. 수제 올리브. 마트보다 살짝 비쌀 수 있지만 확실히 값어치를 한다. 맞아. 재래시장이라고 꼭 싸진 않더라고요. 가격은 비슷해요. 비싼 건 비싸. 근데 품질이 더 좋다는 거. 근데 치즈랑 고기는 확실히 싸요. 특히 치즈 그때 2배였잖아. 맞아. 마트.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 그렇게 이제 행복한 나날들을 한 일주일 정도 보냈나? 별로 못 봐. 일주일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첫날. 슬픈 얘기. 아니, 제가 피곤했다고 했죠. 오늘 왔을 때부터. 파리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났나? 아, 그 얘기 할까? 파리 택시에서 있었던 일? 갑자기 딴 길로 좀 새긴 하는데 파리에서 저희가 9시 비행기니까 뭐 2시간 전에 도착하고 뭐 가는 시간 계산하고 하면은 되게 일찍 새벽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시인가 6시에 택시를 탄 것 같아요. 졸린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제가 쓰는 카드가 있고 비상용으로 두는 카드가 있어요. 비상용으로 두는 카드들의 뭉치가 어디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택시 타고 공항 가는데 그게 궁금해진 거야. 두는 파우치가 있는데 그 파우치를 이렇게 해서 봤어요. 없는 거야. 그때부터 막 심장이 콩닥거려. 이러면서 막 가방을 막 찢었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뭐 없어? 이러면 내가 이러면서 거의 힘이 없대. 확정 지었어. 없다고. 없어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 계속 가방 막 뒤져요. 막 그때부터 막 속이 막 울렁거리는 거야. 너무 막 떨려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막 민증도 있고 막 사실 뭐 큰일 나진 않아요. 여권은 다 있었거든. 그걸 찾는데 없는 거야. 속으로 그냥 사실 체념하고 있었어. 그래, 이거 없어도 나는 다 정지시키면 되고 없어도 돼. 재발급 받으면 되고 여권 나한테 있고 막 혼자서 막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도 찾았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근데 사실 저희가 조금 일찍 나와서 돌아갔다 올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다시 가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보자 이러면서 택시 아저씨한테 저희 집에 다시 갈 수 있냐, 갔다가 다시 공항 갈 수 있냐. 근데 우버였거든요. 어플에서 신청을 해야 된대요, 본인 직접.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너무 떨리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근데 기사 아저씨도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해서 뭐 공항 안 가냐고. 우리도 막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갔다 갈 건데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찾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어플에서 막 찾고 있고 그 아저씨가 잠깐 멈췄어요, 차를. 진짜 기적처럼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쑥 가라앉으면서 뭐 아저씨한테 죄송합니다. 다시 공항으로 가주세요. 급 정중하게 keep going. 아저씨 진짜 어이없었을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다시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속이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속이 아니, 쭉 안 좋았구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스트레스가 과했던 거지. 그래서 왔는데 집 춥지. 그래서 바로 감기 걸렸지. 근데 피곤한데 막 계속 막 남편 먹는 얘기만 하지. 막 피곤한. 억울한 게 나는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바로 그 물주머니랑 히터 사버려. 근데 뭐가 그래? 나 먹는 거에만 돌아갔고 아니에요. 오해. 알겠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피곤한 상태는 남편도 조금 막 갈비뼈가 아프대요. 그래서 갈비뼈는 왜 아플까? 이러면서 나는 솔직히 무슨 생각인 줄 알아? 그때 또 한창 이탈리아 갔다고 신나가지고 맨날 술을 먹었어. 레몬첼로 먹고 막 그 와인 마시고 많이 먹진 않아.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었는데 원래 아예 안 먹던 사람이니까 아휴, 저렇게 맨날 술 먹고 저렇게 단 것만 먹고 그러니까 간이 또 안 좋아졌나 보다 이러면서. 간 때문이라고. 원래 안 그랬는데 막 맥주 계속 몰래 막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맨날 술을 먹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갈비뼈가 자꾸 아프대. 그래서 갈비뼈가 왜 아플까? 갈비뼈 통증 원인이 근데 진짜 오른쪽 갈비뼈였거든요. 간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 100% 간이네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의사야 거의. 그리고 막 등이 막 간지럽대. 근데 등이 원래 자주 간지럽거든요. 조금 더 심해서 이거 샤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더러움 이슈. 오빠 좀 빡빡 닦아봐 이러면서 등이 맨날 간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지 이러면서. 근데 막 간지러운 느낌이 좀 특이하대요.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그 신경이 막 안쪽이 뭐 이상한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이 가끔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통증이 제가 매일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어때? 뭐 괜찮대요. 점점 괜찮아지고 있대요. 좋아지는 추세예요.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날 밤 산책을 해서 진짜 멀리까지 갔다 왔어. 그날도 얘기를 했어요. 어때? 이랬는데 괜찮대. 거의 다 나왔어. 막 이랬어. 이제 끝난 것 같대. 그럼 뭐 이제 오케이. 제 마음속에서도 그걸 지워버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샤워하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뭐지? 근데 여기에 약간 볼록볼록 이렇게 수포가 똑똑 2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다. 이건 포진이다. 본인도 좀 불안했나 봐.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영국 의사가 하는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이었는데 보니까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더라고요. 맞아. 마취액으로 또 예약을 할 수 있더라고. 다음날 바로 딱딱하. 예약한 시간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나 대상포진인 것 같다.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약 준 거 받아서 먹고 그래서 다 나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완전 초기였어. 진짜 시작하자마자 간 거라서 병원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했어. 그치? 경과를 봐야 된다고. 이 약이 안 들으면 다른 거니까 일단 먹어보라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냥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대상포진 진단 확정 받자마자 갑자기 너무 아프대. 갑자기 엄청 아파. 그날 하루 동안은 진짜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진통제도 줘가지고 진통제도 같이 먹고 했거든요. 피곤하긴 피곤했나 보다. 근데 사실 파리에서도 빡세게 조금 돌아다니고 파리에서 무리했어. 내가 봤을 땐. 디즈니랜드 가고 막 술이 아니야. 아니, 파리야. 파리에서 오빠 술 맨날 먹었지. 와인 무리하고 와인 먹고 이러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상포진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걸리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이 편했던 거지. 한국에서 안 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걸려? 영신 한국에서 했잖아. 사실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걸린 기억에 대상포진 뭐 그 빨리 약 먹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근데 제가 걸려보니까 진짜 저는 더 존경하게 됐어요. 사실 나 너 존경해. 난 너 존경해. 아니 그때 회사 다니면서 매일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는데 대상포진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괜찮았대요. 근데 난 이 수포 조그만 거 2개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속으로 설마 아닌데. 근데 그래서 나 그 생각했어. 나는 그때 좀 젊었다. 아무튼 나 너 존경해. 진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배낭표진도 한번 걸려보고 파리에서 제가 발레를 원데이 클래스 하고 나니까 그때 너무 좋고 많이 안 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많이 하진 않는데 이탈리아에서도 발레를 많이 하니까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몇 군데 찾아서 수업 들을 수 있냐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거든요. 배울 수 있다. 몇 일에 어른 수업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완전 기초 클래스가 아니고 너무 고급이면 제가 못 들으니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뭐 레슨 가격 물어봤는데 그냥 뭐 오케이 이랬나? 오케이 땡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수업 시간 맞춰서 갔는데 소규모로 하고 한 6명 정도로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하고 바가 한 40분 정도 하고 센터 한 30분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업인데 프랑스랑 진짜 확실히 다른 게 프랑스는 진짜 시크한 것 같아. 파리. 디폴트가 약간 공기 자체가 시크하다. 조금 냉랭한 건 아닌데 그냥 원래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는 느낌. 완전 대도시 느낌. 근데 피렌체는 제가 외국인이니까 관심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일단 시선이 집중돼. 일단 시선이 집중되고 나를 되게 케어해 주려고 해. 오케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월 초에 진도를 빼고 그게 한 달 동안 똑같은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월 말에 가서 동작을 다 모르니까 제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계속 오케이 이러면서 계속 괜찮냐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거기 모기가 많아요. 피렌체에 모기가 많은데 그 발레 하는데도 모기가 있어가지고 막 모기 막 혼자 잡고 이렇게 막 간지러워가지고 표정 살짝 어두워지면은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저도 항상 웃고 있어야 돼. 거기서 안 웃고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봐. 힘든 상태니까 그거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막 발레복 다른 색깔 입고 가면은 막 예쁘다고 막 사실 내가 볼 땐 그렇게 예쁜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냥 말해준 것 같아. 다정다감. 얘가 새로운 거 입고 왔네. 그래서 막 뭐 언급해줘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막 한국에서 샀니?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분도 막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 왜냐면 항상 이탈리아어로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그냥 뭐 굿 이렇게 괜찮냐고 이렇게 끝나고 선생님도 디테일한 설명할 때는 저한테 영어로 따로 설명해 주시고 막 되게 한 번 더. 되게 좋았어요. 거기는 따로 예약하는 건 없었고 메일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 있을 때까지 화요일 목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목요일이었나? 그냥 끝나고 20유로씩 내고 근데 만약에 월권으로 끊으면 더 쌀 것 같긴 해요. 월별로 돈을 내면 월 레슨 이렇게 하면.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밖에 안 가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취발하면은 한 번쯤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발레 말고 내가 생각나는 거는 작은 미스테리 사건이 있거든요. 말을 해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희는 아니 사실 진짜 너무 작은 미스테리라 가지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작은 미스테리. 바닥이 되게 더러운 거예요. 제가 첫날에 바닥을 한 번 다 닦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세월이 쌓인 흔적이 있으니까 더러워요. 누적 더러움이 진짜 굉장했어요. 왜냐면 항상 신발을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냥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다이소 같은 그런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 샀어요. 슬리퍼를. 잘 신었어. 둘이 다 잘 신었는데 행복했어. 우린 행복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왜냐면 제가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남편이 딱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여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랬는데 우리 집에 작은 미스테리가 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작은 미스테리? 저거 무슨 말이야. 아침에 내가 다 깼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좀 무서운 거야.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슬리퍼가 없어졌어. 그것도 한 짝만. 난 못 찾겠어. 발을 봤는데 한 짝만 신고 있는 거야. 집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작은 미스테리야. 언제까지 신고 있었냐. 근데 자기 전까지 신고 있었대. 확실해?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 원래 자주 벗어놓는 곳이 있거든요. 의자 밑에. 거기도 없어. 어제 저녁에 화장실 갔어 안 갔어? 근데 갔다 왔대요. 화장실 체크해봤어? 갔는데 없어. 그래서 그날 대청소를 다시 했어요. 침대 밑에 막 다 쓸고 닦고 왜냐면 그거 찾으려고. 근데 없는 거야. 없어. 진짜 그렇게 해서 없는 채로 한 일주일 있었나? 발바닥 새까매지면서 다녔지 그냥.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건 작은 미스테리다. 왜냐면 슬리퍼가 없어진 거가 되게 작은 건데 진짜 못 찾겠는 거야. 너무 못 찾네.
진짜 아니 어이가 없어. 와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슬리퍼가 혼자 사라질 수가 있나? 웃긴 게 나는 그냥 입고 살았다? 근데 그게 얘 가슴에 박힌 거예요. 이게 여기 박혀갖고. 아니 그냥 진짜 가끔 한 번씩 생각나. 슬리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았어요 제가. 근데 안 나오는 거야.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야. 화장실을 뭐지? 잠시만.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는 게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나 무슨 코난이야? 그래서 화장실에 근데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 본 것도 좀 웃겨. 화장실 갔는데 실내화를 왜 벗어? 그것도 한 장만. 이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불을 뒤져봤어요. 근데 없어. 없어. 뭐지 하면서.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제가 5번 정도? 5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화장실 한번 다시 가보고. 진짜 절대 없을 것 같은 곳. 막 소파 밑에 이런 데 다 찾아보고. 근데 없어. 없어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희 집 보안 카메라 있잖아요. 보안 카메라까지 봤어. 이걸 이제 침실에 놔야 되나? 이건 좀 약간 미스테리다. 귀신이다? 이건 진짜 미스테리다. 해가지고 제가 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원래 이렇게 들춰보다가 아예 다 털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불에서 슬리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잠결에 화장실 실내화 갔다가 한쪽만 벗고 한쪽은 쉬는 채로 이불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자면서 벗었나 봐. 왜 그걸 못 찾았냐면 침대가 이만큼 있으면 키가 여기까지만 닿아요. 그래서 여긴 당연히 없을 것이다. 닿지 않는 거리거든요. 우리의 다리에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밤새 이렇게 뒤척이면서 이렇게 뭐 발로 차거나 해서 슬리퍼가 일로 갔나 봐. 거기에 있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작은 미스테리였다. 근데 그게 못 찾았으면 진짜 미스테리로 남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는 바람에 찾는 바람에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였어. 그랬더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렌체가 보니까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꽤나 많아요. 하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유학생이 많은 도시인 것 같은 게 지나가다 보면은 영어로 대하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면은 다 유학생이고 그래서 그런지 도시 자체가 되게 어리고 젊은 생기 넘치는 분위기? 이런 느낌의 도시는 또 처음 경험했어. 유럽도 어쨌든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서 대체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와 젊은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사는 느낌. 대학 한복판에 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나? 얘네 그냥 광장에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보면서 젊음이다. 딱 대학생들끼리 가는 스팟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 광장에서 자기들끼리 막 술 먹고 그냥 계단에 앉아서 피자 먹고 샌드위치 먹고 어디 식당을 잘 안 가. 그냥 거기서 같이 이렇게 먹고 놀고 담배도 피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되게 허름한 그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음식 파는 데인데 그런 데는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가고 거기 대학생들이 가요. 진짜. 되게 저렴하고 뭐 엄청 맛있지는 않지만 가성비 좋은. 맞아. 엄청 맛있는 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가성비 그런 거 피렌체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에 또 신기한 거 뭐였지? 버스킹. 피렌체에서 버스킹을 저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인 것 같아. 이게 르네상스다. 와. 악기 연주하는 버스킹이 되게 많았어요. 노래보다는 아코디언도 되게 많이 했고 바이올린, 첼로 현악 사중주. 진짜 다 잘하고 관광객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젊잖아요. 호응이 좋아.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되게 퀄리티가 좋았던 데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거의 교수님급들이 진중하게 연주를 하시는 분위기고 진지해. 여기는 조금 다 같이 업돼가지고 신나서 즐기는 느낌.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피렌체 오시면은 밤에 한번 산책을 딱 해보면은 곳곳에 다 있어요. 두오모 근처에 무조건 있고 그 베키오 다리 가는 길목에도 많고 그리고 거기 현악사중지 있었던 데 어디지? 거기가 그 베키오 다리 가는 길목에 보면은 낮에는 가죽 상인들이 막 노점 차려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밤에 다 치워요. 그럼 그게 다시 광장이 돼. 거기서 이제 버스킹을 좀 하더라고요. 거기도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게 피렌체 여행 잘 끝내고 저희가 또 토스카나로 로드트립을 갑니다.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1박 2일 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일단 토스카나에서는 로드트립을 했잖아요. 유럽에서 렌트카 여행을 하면은 괜찮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걱정 인형이니까 걱정을 워낙 많이 해요 진짜. 저희가 카모아 이용해서 했었는데 되게 수월하게 예약하는 것도 잘 되고 거기 렌트카 업체에서도 생각했던 대로 그냥 딱딱딱 수월하게 돌아갔어요. 운전할 때도 조심해서 하니까 뭐 잘 끝났는데 운전 스타일 있잖아 나라마다 느낀 게 이탈리아 사람들 진짜 성격 급하고
아 진짜 빨라요. 와, 그 저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저희도 분명 엄청 빠른 속도인데 막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 1차선 그 추월차선에서. 제한 속도가 130이라서 근데 이미 빠르잖아. 제한이 130이면. 정속 주행을 해도 되게 빨라요. 근데 막 쌩쌩 지나가는 거야. 좀 무서운 거야. 근데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탈리아는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교통 체계를 완벽하게 숙지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저는 정속 주행 120 정도로 갔거든요. 130도로에서. 근데도 발발 떨면서 사실 빨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너무 빠른데 이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 급하다 급해. 드라이브 해본 길 중에 토스카나 그 드라이브 길이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너무 예쁘고 뭐 어디 스팟을 굳이 안 가도 그냥 맞아. 길이 너무 예뻐. 다 예뻐.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이게 눈이 즐겁고 편안해지고, 왜냐면 다 초록 파랑이거든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어가지고 예쁘고, 멀리 봐도 예쁘고 가까이 봐도 예쁘고, 운전한 것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그냥 눈만 돌리면 다 뮤직비디오예요. 저희가 유명한 스팟에 이렇게 S자로 굽어 있는데 차 세워놓고 이제 구경도 했거든요. 그것도 괜찮지만 그냥 모든 길이 다 예뻤어요. 인생 로드트립. 근데 토스카나 자체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너무 아름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저희 맞아. 아그리투리스모도 했었잖아요. 거기도 진짜 동네도 너무 예쁘고. 특별하게 엄청 좋거나 예쁜 그런 데는 아닌데 그냥 기분이 다 그런가 봐요. 너무 만족스럽고, 아그리투리스모는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묵어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렌트카 트립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ZTL이라고 도로 제한 구역이 있거든요. 뭐 거주민이나 뭐 상용차들만 갈 수 있거나 뭐 제한 시간 풀렸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길 가면은 벌금이 최대 50만 원이었나? 되게 빡세요. 그래서 거길 절대 가면 안 되는데, ZTL 알트인가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도로가 나오면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게 애플은 없더라고, 웹스토어에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못 받고 저희가 갈 길 중에 ZTL이 어디에 있나 미리 다 알아봤어요. 피렌체에도 일단 전체가 ZTL이고 맞아. 로마에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렌트카를 테르미니역에서 반납을 했는데 거기 들어갈 때 ZTL이 조금 겹치는 부분? 여기 있으면 여기는 ZTL이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잘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기 진짜, 왜냐면 거기를 한 번만 잘못 꺾으면 ZTL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냐면, 차로 한 5분 거리에 남아있었어요. 진짜 여기다 차 버리고 가고 싶다 이러면서. 다 왔는데 이게 너무 ZTL이 막 옆에 있는데 우린 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초행길이다니까 그치. 길을 잘못 들 때가 좀 꽤나 있었거든요. 꺾어야 될 때 안 꺾고 이래가지고. 맞아. 드라이브 할 때는 뭐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데 ZTL은 50만 원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번 잘못 들면 50만. 저희가 미리 보고 왔지만 운전이 그렇잖아요. 빠져야 될 때 달라. 꼭 100% 빠지는 보장이 없거든요. 특히 초행길이라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막 잘못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사색이 돼가지고 막 바로 50만 원 지금 내야 되는 사람처럼 준비 중, 인출 준비 중. 안 돼. 그래서 오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못 꺾으면 ZTL이야 이러면서. 저는 그 와중에 이탈리아 사람들 너무 급하다. 다행히 잘 피해서 가서 반납도 잘 하고, 네, 재밌었어요. 의외로 렌트카 다 개별적인 경험이겠지만은 막 장난치고 이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깔끔했어요. 렌트카 자체는. 근데 사실 저희가 풀 커버 보험을 들어서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풀 커버를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잘 끝났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 저희가 테르미니역으로 도착을 했잖아요. 테르미니역이 되게 악명 높잖아요. 파리만큼 악명 높은 곳이 로마인데 그 중에서도 위험한 데가 테르미니인데 막 소매치기 많고 안 좋은 사람들 많고. 질 나쁜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근데 사실 뭐 그 정도겠어. 왜냐면 저희 파리에서도 있었고 뭐 목마르트 언덕 손목에 팔찌 채워주는 그 형님들도 많이 못 봤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말 듣던 대로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막 진짜 수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보고 있어. 그 관광객들 막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진짜 목적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나쁘게 말하자면 타겟을 물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빵 조각을 찾아다니는 비둘기들처럼 이렇게 막 눈이 휙 돌아가. 사람들 보면서. 거기 노숙자들도 꽤 많고. 근데 그 테르미니역이 이렇게 좀 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이 그래요.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단 처음에는 지나쳐 가야 돼가지고 가는데 딱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카메라 다 넣고 핸드폰 다 넣고 백팩도 있으니까 백팩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잡고, 확인. 이렇게 잡고 가고. 그냥 현지인도 가는데 자기 숄더백을 이렇게 잡고 가더라고요. 그니까.
저 우리도 잡자 이러면서 잡자. 이렇게 서로 잡아주자. 호텔 있는 데까지 잘 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은 테르미니역에 나오면은 그 건너편에 이제 좀 단이 있거든요. 한 단 높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쭉 서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거기에 단체 버스들이 내리고 내리고. 타는 곳이라서 여행객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제일 정신없는 구간이거든요. 짐 내리고 막 무겁고 이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진짜 빡셌다. 저희 가는데 누가 막 일부러 핸드폰 막 떨어뜨려서 시선 분산시키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보지 마 이러면서 앞에 보지 마 가 이러면서. 지가 죽겠지. 이미 부서졌어.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좀 궁금한 거야. 무슨 일일까? 맞아. 좀 궁금해. 근데 그래도 막 보지 마 이러면서 그냥 가고 저녁을 조금 늦게 먹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는 위험한 구역은 아니었고 그냥 어두웠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자가 멀리서부터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는 거를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어쨌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보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숙자 그 옆에 있던 막 하얀 물체가 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 줄 알고 노숙자가 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 뭐 이렇게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는데 노숙자가 그냥 저희 보고 놀리려고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자기 갖고 있던 수건 같은 걸로 개인적으로 한 거야. 나 그 강아지 인형 아니야? 강아지 인형이었어? 그 토이푸들 같이 생긴 인형이었는데. 그래?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어. 그거에 놀란 게 조금 분하면서도 조금 무서웠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희년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그런 행사가 엄청 크게 열리는 그런 면도인데 그래서 작년에 막 계속 보수 공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주요 유적지들 다 가려져 있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저희 갔을 때는 그래도 보수가 완전 끝난 상태. 진짜 최신상 신상 유적지였어요. 저희 갔을 때. 트레비 분수 완전 개방. 그리고 막 그 콜로세움 완전 개방 그런 가로막는 거 하나도 없이. 저희가 가기 전에 조금 걱정했었던 게 희년이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사람이 몰린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다 로마로 몰리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호텔 가격도 되게 비싸 모든 가격이 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그냥 가기로 한 게 오른 가격이 그렇게 잘 내려가지도 않고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갈 때가 희년 딱 시작하기 직전 막 이랬어요. 딱 보수만 맞췄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자 해서 갔는데 진짜 딱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관광객들이 많긴 했는데 그렇게 희년이라서 많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디폴트로 많은 느낌.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치안이 좀 괜찮아졌다. 파리도 올림픽 때 되게 안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 그리고 남편이 이탈리아 와서 되게 먹을 거에 음식이 되게 잘 맞아서 되게 신나했거든요. 저는 도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 있다 오면은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렌체에 있을 때도 사실 파리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도시의 그런 생활이 그립고 막 파리 음식 맛있고 바게트 먹고 싶고 그랬는데 남편은 막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이탈리아가 최고야 이러면서 막 진짜 신나게 오늘은 이 파스타 먹고 내일은 저 파스타 먹고 이면 먹고 막 푸실리 먹고 엄청 까불었지. 그랬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항복선언. 갑자기 좀 물리는데 파스타 피자가 안 땡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오빠 입에서 들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먹는 거랑 사먹는 건 다른 것 같아. 그치? 점심에 파스타 사 먹고 저녁에 내가 파스타 해 먹으면 괜찮아. 근데 간이 달라, 그치? 두 번 다 사 먹으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파스타를 많이 못 먹더만. 어. 로드트립 하면서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계속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식을 찾더라고요. 원래 한식을 잘 안 찾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가 한식을 대놓고 찾진 않았어요, 둘 다. 그냥 이거 먹을까 서로 제안하고 뭐 햄버거 먹을래, 아란치니 먹을래, 뭐 포케 먹을래 이거다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식? 이랬는데 둘이 눈이 돌아가지고 스파크가 튀었어요. 이거다. 그래서 한식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숙소랑 테르미니역이랑 근처에 있는 곳에서 먹으려고 테르미니역에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맞아. 있는 가인이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비꾸르망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미친 맛은 아니어도 이 정도 해외에서 먹는 거면 진짜 맛있다 할 정도로 맛있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 정도를 괜찮았어. 너무 맛있게 먹었지. 최후의 만찬. 로마에서 진짜 우리도 최후의 만찬 즐겼다. 맞아.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외식이 좀 물렸던 것 같아. 집에서 계속 해먹던 사람인데. 난 그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는 어쨌든 외식이 좀 선택지가 막 폭넓진 않거든요. 어쨌든 다 여기 음식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물린 게 아니었을까. 한식 최고 진짜. 어쩔 수 없는 나도 한국인이다. 나 오빠 이탈리아인인지 의심할 뻔했어.
한동안 피렌체부터 토스카나 그리고 로마까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를 해봤고요. 이 정도면 거의 진짜 탈탈 턴 것 같아요. 촘촘하게 음. 있었던 일 다 얘기했다. 뭐 소소하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시칠리아까지 왔는데 여기 올 때도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그 다음 시칠리아에서 생긴 일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번 편도 잘 돼야 할 수도. 3편이 나온다면 그거는 거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생긴 일은 여기까지고요. 3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댓글과 좋아요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은 여기 시칠리아 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그라치에. 안녕. 차오. 차오. 차오 그라치에. 차오.